누구인가 후기화제입니다. 이제 마지막 시간은 경영학 개론 관련 후기이고요. 그리고 전반적인 제 종합 감상 시험평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일 잘 본 과목이 경영학이고 72점인데 경영학 같은 경우는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면 정말 문제풀이만 하고 들어가도 60점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인사관리는 필수 과목이니까 그거 많이 하시고, 그리고 경영조직론을 선택 과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일단 40% 이상이 커버가 되는데, 올해는 좀 특이하게 좀 골고루 다양하게 좀 출제가 되어서 아무래도 경영학 난이도도 좀 상승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도 이제 인사 경조에만 너무 몰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약간 더 분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 같은 경우는 한 3월 정도의 기본 강의를 들어놓고, 그리고 시험 2주 남아서 급하게 이제 책 한 번 1회독 하면서 그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시험 전날까지도 경영학을 계속 봤습니다. 그렇게 했고, 이번 경영학 같은 경우는 좀 인사관리 경영조직론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, 물론 이런 페로가 제시한 이런 경우는 예, 뭐 겹쳤다 생각할 수 있지만, 이거 뭐 과업 다양성, 문제 분석 가능성 이런 것도 인사 관리에 나오는 이론은 왠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아리까리하게 인사 경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좀 출제가 많이 돼서, 아마 그래서 인사 경조만 하고 객관식 문제만 조금 풀다가 들어가신 분들은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경영학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신기하게 과락을 낸 분들도 좀 은근히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도 기본 강의, 문제풀이 강의 정도는 수강을 하면서 복습을 좀 꼼꼼히 하셔야 이제 한 60점대 이상 나오지 않을까. 또 그리고 전공자분들은 그래도 쉽게 80점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아무 베이스도 없는데 막 문제집만 혼자서 풀어서 60점이 나오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다행히 노동법 관련된 문제 이렇게 103번 같은 게 매우 쉬운 문제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, 매트리스 조직 같은 경우나, 그리고 좀 은근히 좀 지엽적이거나 헷갈릴 만한 문제도 좀 출제된 게 있어서, 그게 좀 뭐 관리도 같은 경우는 사실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이게 좀 애매한 문제도 좀 많이 나왔고요. 의외로 계산 문제는 딱 하나 나왔는데 그냥 단순 평균이라, 이거는 그냥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라, 이번 계산 문제 딱 한 문제였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계산 문제는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런 뭐 자본 항목의 분류나 뭐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 방법 같은 건 사실 꼼꼼하게 공부하면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틀렸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학은 마치고요. 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는 좀 특이했던 게 인사 경조 부분에서 한 3번 넘게 말씀드렸지만 원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, 골고루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다. 그래서 아마 강사님들도 수업 시간 얘기를 하시는데, 회계하고 재무 부분 챕터로 보면 4번째하고 5번째 챕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이제는 포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무 회계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,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그쪽으로 제일 공부를 많이 하시되, 대신에 재무 회계도 이제 놓치는 말아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재무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재무에서 가장 첫 번째 챕터인 재무의 기초 그쪽 부분까지만 봤습니다.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을 경영학개론 후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. 저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지만 매년 상승하고 있다. 아마 이거는 노무사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가 더 지역적으로 출제가 됐고, 판례 중심에서
진짜 말 그대로 원래는 1차 자체가 조문 중심이었는데 올해는 이 경향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. 특히 요 지역적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민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보다 평이하다는 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슷하거나 평이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사법법 암기 부담이 이게 법이 바뀌면서 좀 더 이제 체계화되다 보니까 좀 더 암기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에 사법법 보시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고, 올해 떨어지신 분들도 아마 내년에 다시 준비하실 때는 그 사법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더 미리 하시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건일사 연다, 고산일사다 이런 뭐 그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두문자 암기 비법 같은 거 있죠. 뭐 그 고필산과 관고가 연필산필 이런 것들 이제 조금씩 안 먹혀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문자를 앞으로도 계속 쓰겠지만 그 두문자 암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두문자 10개만 외워서 40점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15개, 20개도 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영.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아니면 문제 유형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. 그래서 의외로 급하게 준비한 분들 좀 과락이 여기도 많이 꽤 많았다고 해요. 그래서 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대비만 하면 면과락은 뭐 당연한 거고 60점 이상도 누구나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동법 64, 52, 민법 52, 사법법 60, 경영학 72점으로 총점 300점인데 그럼 평균 60이죠. 근데 경영학은 여러분 변수가 있습니다. 그 경영학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제 그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이 있는데 이 경제학이 시험이 아무래도 경영보다 난이도 측면에서 훨씬 높아요. 그래서 그 경제학 때문에라도 아마 표준점수제로 그 막 한 뭐 경영을 40점대에서 한 50대 초반? 아니면 중반? 한 요 정도 받으신 분들은 점수가 소폭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2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그래도 경영학 그 응시생 중에 높은 편이라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제 생각엔 뭐 99% 정도까지 저는 뭐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평균 내면 한 58점 몇 점 정도로 아마 표준 점수제 반영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하늘이 많이 노랗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좀 뭐 제 담당 그 노무사 제 과목을 가르치신 그 노무사님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 친구들 몇몇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해본 결과 그 저는 1, 2차 다시 병행해서 동차 합격을 목표로 다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계약직 교직원 면접 후기도 좀 찍을 생각이고 그 아마 계약직 교직원으로 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퇴사하고 그러고 다시 그 수험판에 이렇게 농구사 수험판에 다시 뛰어들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